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한번 해봅시다. 세일고등학교를 위한 수업이죠.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게이트웨이를 찍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중단했었죠. 지금은 9월 10일 일요일이네요. 방금까지는 대한이가 저하고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희상이가 가겠다고 인사를 했었죠. 수민이가 제일 처음에 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의 본 수업을 끝나고 그리고 남은 학원에서 혼자서 수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의향과 의지만 있다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11강의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의 1번의 주제문을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1번의 주제문은 몸짓과 언어 능력 간의 연관성입니다. 안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몸짓과 언어 능력 간의 연관성입니다. 선생님, 몸짓이라는 거는 언어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몸짓이랑 언어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관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gestures, 몸짓과 speech, 말,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neural circuit을 사용했었습니다. 비슷한 신경회로를 사용했었어요. 언제요? as they. gesture and speech와 관련된 거. 큰일 날 뻔했네요. 신경회로죠. 신경회로들이 발달했을 때 우리의 진화적인 역사에서 처음에 발전했었을 때는 비슷한 신경회로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그런데 사이코링귀스트네요. 심리 언어학자인 시카고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네일이라는 사람은 최초였습니다. To suggest this, 이것을 주장했었던 최초였었다. 그러면 이것을 주장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제안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문장의 계열이 되지 않을까요? 몸짓과 언어는 비슷한 신경회로를 사용했었던 거에 대한 제시했던 최초의 사람이죠.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비언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기술들이, 다시 말하자면 몸짓 언어 그리고 언어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might ret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tain이라는 거는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무엇을? 각 기술들의 강력한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Even though, 비록 이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러한 것들이 have diverged, 지난번에 나왔던 단어죠.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별개의, 즉 다른 행동 영역들로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지우야 얘네 그 비언어적과 언어적 기술이라는 것들이 별개의 다른 행동학적인 영역으로 분명히 갈라졌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분명히 강력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고요. He was right. 그가 맞았죠. 연구들은 confirm,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puzzling finding 이렇게 얘기하네요. 좀 혼란스러운 발견, 당황스럽게 하는 결과로서 증명해 주었는데요. People who, 주관되네요, 찌빈, could no longer move,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 무엇을? 자신들의 팔, 다리, 림브는 팔, 다리입니다. 그래서 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더 이상 자신들의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뭐 한 후에 뇌에 부상을 입은 후에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또한 점차적으로 잃었대요. 무엇을? 능력을 잃었는데 to communicate verbally,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죠?
한번 봐보세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몸짓 언어를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몸짓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말로써, 그러니까 언어로서 의사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즉, 제스처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와 동시에 말로써 의사소통 전달하는 능력도 상실했다라는 건 서로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아기들에 대한 연구 역시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라는 건 몸짓 언어와 그리고 말로 하는 언어 자체가 강력한 관련성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위에 나왔었던 내용도 방금 본 것처럼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 몸짓 언어에 한계가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서서히 점차적으로 말로써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잃어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연관성, 아기들에 대한 연구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아기들이, 유아들이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안 돼요. 더 sophisticated, 정교한 단어, 즉 더 정교한 어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본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라고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not A, until B 구문입니다. 저하고 문법 수업하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B 하고 나서야 A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친구는 도치도 아주 매력적이고 이때 강조 구문에 넣어도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 친구는 변형 문제에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해볼게요. B 하고 나서야 A 하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까요? 유아들이요, 얻었습니다. 더 정교한 어휘. 그러니까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하고 나서야 아기들의 섬세한 움직임. 무엇의 움직임이지? 손가락 통제하고 관련된 움직임이 개선되고 나서야 정교한 말과 관련된 능력도 얻었답니다. 그러면 fine motor finger control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게 몸짓 언어가 되겠죠. 몸짓 언어하고 관련된 것이 개선되고 나서야 정교한 언어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건 몸짓 언어와 언어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That's a remarkable finding.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몸짓 언어라는 것들은 창문들입니다. into,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사고 과정들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고 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저렇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한 사고 과정 아닐까요? 즉 몸짓 언어는 언어를 향하는 과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민아? 먼저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고 나서야, 그쵸? 몸짓 언어 맞죠, 집이나?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이고 나서야 언어, 정교한 단어를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몸짓이라는 거는 대하나 사고 과정, 언어하고 관련된 창문이더라. 그래서 몸짓과 관련해서 언어를 향한 창문이라는 거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고 과정, 언어적인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몸짓이 먼저 발전해야 된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11강의 1번 지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몸짓과 언어 능력 간의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결과가 2개가 나왔었는데요. 실험 결과가 처음에는 사지,
팔, 다리의 능력, 그러니까 몸짓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 결국에 언어 능력도 잃게 되었었고, 반대로 아기들에 대한 예시에서는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제가 개선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몸짓 언어가 먼저 발생하고 나서야 정교한 어휘를 발전시킬 수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말과 그 몸짓 언어라는 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의 주제도 먼저 적고 가겠습니다. 아이의 활동 범위를 정해주는 제한. 아이의 활동 범위를 정해주는 제한.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지우는 어때요? 대답 한번 해볼래요? 지우는 부모님들께서 혹시 통금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까? 그 귀가 시간을 미리 정해 주셨나요? 희상이는 어떤가요? 병건이, 수민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잘 생각해 볼까요?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놀지,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제한이라는 것은 아이의 활동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고, 이 글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제한이라는 건 긍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께서 간섭하는 거 우리 대안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실 저도 학생이었을 때는 부모님께서 제안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가봅시다.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의 아이는 제한을 갈망해요. 와우. 처음부터 딱 때렸어요. 아이는 갈망을 제한합니다. 그녀는, 아마 여기서는 아이를 말하겠죠. 딸내미, 아이는요 진짜로 필요로 해요.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이란 개념이죠. 유연한, sense of order, 뭐라고 할까요? 질서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요. 유연한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will grow anxious, 좀 불안해할 거예요. 그것 없이는, 그러니까 유연한 질서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은 분명히 불안해할 겁니다. 이 유연한 질서라는 것은 바로 한계를 가리키겠죠. 제한이 없다면 아이는 불안해할 거예요. Think of limit as. Think of A as B 구문. 우리 외웠었죠? Look upon도 가능했었고, 그리고 regard, ASB 이 친구도 됐었었죠. 뭐 C, ASB 뭐 이 친구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 바꿔 쓸 수 있는 친구고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물론 consider, AB 그것도 되죠. 그 쭉쭉 늘려나가는 단어였었습니다. 학습했었던 단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한을 as expanding quarter, 뭐 울타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제한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죄송합니다. 제한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제공하냐면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제공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는 can feel, 느낄 수 있대요. 안전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한대요. in which는 where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여기서의 in 같은 경우에는 다시 뒤로 돌아갈 경우 which나 that 둘 다 되겠죠. 변형 포인트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이라는 거의 순기능은 뭐였었냐면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된대요. 희상아, 밤 늦게 들어오지 마 라는 제한 자체가 짜증날 수 있지만 다 너를 위해서야. 너가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통금 시간이 정해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또 무엇인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 밤에 나가면 위험하구나 이런 식으로요. As she grows, 그 딸내미가 더 여기서는 K-팝을 능숙한이라기보다는 뭔가 능력이 많아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능력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대처를 잘할수록 그 경계라는 것들은 확장될 것입니다. 즉 제한은 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한이 넓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쉬워요. 뒤에서 판단할게요. 찝이나 딸내미는 자궁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expand, 넓혀 나갑니다. 어디로? bassinet, 요람, 아기 침대라고 나와 있나요? 아기 침대로 넓혀 나고 실제로 자신의 침대로 넓혀 나게 되겠죠. 선생님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넓어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자궁, 그리고 요람, 그리고 자신의 침대. 물리적인 공간인 것 같은데요. 제한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문장에서 보죠 뭐. 여러분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3-year-old 하이픈 구조에서는 단수명사 나오기로 되어 있죠. 하이픈이 없어지면은 3 years old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고요. 하이픈 구조에서는 단수명사 깔고 들어가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낄 건데요. 무엇을 느끼냐면 목적어 대시 생략됐고요. 여러분의 3살 된 딸내미가 너무 어리다. 밤새 방문하는 것이 너무 어리다. to 어디에? 친구의 집에 밤새 방문하는 것. 즉 1박 2일 동안 있는 거 너무 어리잖아. 3살짜리 애기가 친구 집에 밤새 가 있는 거? 너무 아직 어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점점 제한이 넓혀질 겁니다. 그런데 by the time when이 생략됐고 그 딸이 5살이나 6살쯤이 되었을 때에는 아마 여러분은 가끔씩 그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친구 집에서 노는 거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by the time 또 when이 생략됐고요. She's 10. 이제 딸내미가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 갔다 와. 파자마, 잠옷 파티에 갔다 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래요. 지금 보니까 3살 때에는 나 아직 어린데 라고 여겼겠지만 10살 정도 되면은 그래 다녀오렴.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들, 경계라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네요. 요때 3살 때는 안 돼, 밖에 못 나가 라고 했지만 5살 때에는 맞나요? 네, 맞네요. 5살이나 6살 때쯤이면은 그래 뭐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조심해 라고 하겠고 10살 때에는 그래 잠옷 파티 잘 갔다 와 이런 식으로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the boundaries will expand를 뜻했네요. Your child readiness determines how 여러분의 아이의 readiness 준비도는 결정할 겁니다. 어떻게 그 경계들이 확장될 것인지를 결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경계는 늘어나지 못하겠죠. 아이가 준비가 많이 됐으면 경계는 넓어지겠죠. 여러분의 아이는요, does no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원하거나 dominance, 지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아빠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필요한 거냐면 구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주관되죠. 장려하는 건데 딸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구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는 병건아 수미나 대하나 무조건 안 돼. 너는 무조건 아빠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아유 밖에서 자고 싶어 우리 이상이. 근데 안 돼. 왜 그런지 아빠랑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 너무 어리잖아. 우리 이상이가 5살 되면은 아빠가 밖에서 하룻밤 재워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쵸? 그리고 to make choices, 스스로 선택을 내리도록 and to take chances 라고 표현하네요. 여기서는 기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기보다는 take a chance가 도전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도전하고 선택하고 직접 생각해 보도록 장려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필요한 것이다. 맞아, 찌우야.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가 필요한 거더라. 어렵습니까? 쉬웠죠? 아이의 활동 범위를 직접 제한이 정해주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활동 범위는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제한이라는 것은 무조건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는 것 자체가 그 제한의 개념이더라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11강의 2번은 여기까지고요. 3번이랑 4번 추후에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아마 내일 오전에 제가 찍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를 너무 탓하지 마. 이상한 우리 시험 범위 엄청 빨리 뗐다. 그치? 9강, 10강 다 찍어놨고 11강에 3번, 4번 제가 내일 오전에 작업할 거니까는 추후에 계속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현장 강의에서 22년 9월 1차 너무 멋지게 다들 잘했고요. 공부한 티가 팍팍 났어요. 그쵸? 잘 하셨고요. 수능 특강 라이트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강의에서도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11강의 3번, 4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